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 10분 사주 공부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급 강의 제 23강 이 재물 그러니까 편재와 정제에 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물론 이 편재 정제가 어떤 거라는 건 여러분께서 대다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행이 있을 때 이 목화토금수가 있는데 그 목화토금수가 어떤 오행의 기운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그 재성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즉 예를 들어서 목에 관계된 재물이 따로 있고 화에 관계된 수에 관계된 각각 오행별로 해당되는 재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재물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오늘 살펴볼 테니까 한번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사주는 5가지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죠. 목화 토금수. 그래서 그것을 2개씩 해서 10개. 그래서 10성의 기운으로 직업이라든지 재물, 여러가지 육친 이런 게 갈리게 되는데 가장 주체가 되는 것은 일간입니다. 일간이고 일간 다음에는 식신상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편재 정제가 나오는데 일단 일간은 모든 사주의 주체가 된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간이 목의 기운이냐 화의 기운이냐에 따라서 식상이나 재성의 기운이 달라지는데 일단 일간은 자신이 태어난 날의 오행으로 사주의 주체가 된다. 이건 기본으로 알고 계시죠? 그런 사주의 주체가 되는 기운이 생하는 기운이 식신상간입니다. 그래서 식신상간은 일간이 생하는 오행으로 재물인 편재와 정제를 도와서 재물을 생성해주는 중간다리 역할, 중간고리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데 부자사주가 되려면 일간이 강하면서도 그러니까 일간이 신강하면서도 식상이 1개 많으면 2개 근데 보통 1개 정도만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재성을 식상 생재해주고 재성 역시 강했을 때 이때 부자가 될 확률이 높다. 물론 뭐 100% 이렇게 됐을 때 부자가 된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만큼 본인이 노력도 해야 되고 또 주변 환경의 기운이 맞아야 되는데 일단 사주 팔자의 기운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이렇게 구성이 되었을 때 돈복이 있다 재물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재성이 중요한데 재성에는 편재 정제가 있지만 일단 2가지 기운을 다 그냥 같이 보겠습니다. 그것을 재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재성도 역시 목이냐 화냐 토냐 금이냐 수냐 이렇게 5가지 기운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똑같은 편재 정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목일 때 화일 때 토일 때 다 이 내가 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목의 기운이 재성인 사람과 토의 기운이 재성인 사람과는 자기가 돈을 벌려고 하면 목의 기운인 사람은 목에 관계된 일을 했을 때 성과가 크고요. 화의 기운이 재성인 사람은 화에 관련성 있는 일을 했을 때 벌이가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오행에 따라서 분류를 해야지 그냥 똑같이 편재 정제 재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초급이나 중급 과정에 있을 때는 그냥 재물은 뭐 여러 가지를 다 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보지만 일단 고급 과정에 가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정말로 어떠한 일을 할 때 재물의 크기가 더 좋아질 수 있는지 이걸 따진다고 할 때는 일단은 오행별로 분류를 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의 주체는 일간입니다. 내가 목의 날에 태어났느냐, 금의 날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이 재성의 기운도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일간인 비견과 겁재 이런 게 있을 때 재성이 있다 그래서 똑같이 재물이 있다 이 자체 표현은 맞지만 나의 기운에 따라서 이 재성이 이 오른쪽에 보면 이 목의 기운의 재성이냐
아니면 뭐 토의 기운에 관련된 재성이냐 재물이냐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달라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벌어들이는 돈도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 식상의 역할은, 이 식상이라는 것은 재성을 이렇게 해서 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일간도 기운이 강하고 재성도 강한데 이 식상이 없다. 그러면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식상이 없기 때문에 돈복이 있다 하더라도 돈이 원활하게 벌어들이기보다는 뭔가 매끄럽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식신은 1개 내지 2개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식신은 재물을 생해주는 식신생재, 상간생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성을 더욱더 강하게 쉽게 벌어들일 수 있게끔 해주는 그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간, 식신 하나, 그리고 재성 한 2개 정도 이랬을 때 굉장히 부자로 살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 오행별로 해서 그 재물의 기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오행별로 그 재물은 또 어떠한 게 있는지 바로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재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똑같이 이제 고급 과정에서는 그걸 뭉뚱그려서 그냥 하나의 재성, 재물로 보는 게 아니라 세분화시켜서 각 오행별로 해당되는 재물이 무엇인가 그쪽으로 특화를 시켜서 그쪽 관련된 일을 했을 때 훨씬 더 돈벌이가 좋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주에서는 편재, 정재를 재물, 재성, 재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목화 토금수별로 이렇게 5개의 오행이 있죠. 자, 그러면 이 오행별로 조금씩 다르다 했는데, 그럼 목이 내가 편재나 정재일 때 해당되는 재물은 무엇이냐? 일단 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출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목에 관련성이 있는 것은 굉장히 직업도 다양하고 수만 가지 직업이 있고 또 관련성이 하나만 가지고서 이렇게 하나에 관계된 거라 딱 집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 이 5가지가 연관성이 있고 또 식신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관성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오늘은 일단 이 재성, 재물에 관계된 것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또 차후에 연관성이 있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목, 일반적으로 목 오행에 관계된 거라고 하면 종이, 목재 이런 것도 목에 관계된 것이죠. 종이는 어차피 나무에서 오는 거니까. 그럼 목재 관련 건축 자재 또 이런 것도 해당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임업이라는 것은 뭐 나무 심는 거 아니면 조경 이런 것도 다 내가 목이 재물이면 그에 관련성이 있는 일을 했을 때 좋다는 겁니다. 또 기획은 뭐냐? 목이라는 성질은 일단 우리가 인묘진 사오미 할 때 봄의 기운이기 때문에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나 어떤 일에서 기획하는 일, 기획은 모든 일을 실행하기 전에 뭔가 처음에 실행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획이나 계획 이런 게 관계된 직업이 좋습니다. 그리고 서점도 역시 책과 관련된 거고요. 건축, 부동산 이것도 목에 재성 있는 사람한테는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동산 일을 하면 좋을까요 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목이 자기가 편재나 정제에 있을 때 더 좋다. 그리고 농업이라는 것은 나무에 관련된 거 아니면 쌀농사가 됐던 아니면 뭐 과수 이런 거 다 목과 관련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업. 그리고 또 동쪽에 관계된 일을 하면 좋습니다. 내가 집이 만약에 뭐 서울이다. 그럼 서울에서도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동쪽이냐 남쪽이냐 회사가. 그럼 가급적이면 우리 집을 기준으로 동쪽에 가서 어떤 일을 하면 더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까 기획이나 계획. 그리고 과일, 야채. 과일 가게라든지 야채. 그리고 농축협, 농업, 축산업
임업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러한 일에 관계된 일을 하면 좋다. 그럼 화는 뭐냐? 화는 화려하고 급하고 불같이 일어나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불의 속성과 연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 문화, 연애, 오락계통 이런 데는 굉장히 화려하고 조명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그 순간적인 그런 부분이 문화와도 관계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 불의 속성이 있는 재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화가 그러니까 수의 날에 태어난 사람은 화가 재물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런 쪽에 관계된 일을 했을 때 돈복이 더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기, 전자, 반도체, 컴퓨터, 용광로, 뭐 고깃집 같은 경우 고깃집은 화덕이기 때문에 또 남쪽에 가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튜브 관계된 일을 한다든지 또 의류는 옷이죠. 옷도 화려한 거로 볼 수 있고 강사, 교수, 기자, 아나운서 이거는 왜냐면 화의 속성이 사람들을 대중을 향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뭔가 가르치고 사람과 관계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기금속은 왜 그러냐면 블루서 금 같은 거 쇳덩어리 녹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또 무대 조명 그리고 의사를 한다면 성형외과는 예쁘게 만들어주고 사람의 모든 부분을 고쳐주고 화려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성형외과라든지 피부과 이런 관련 그런 걸 화에 관련된 재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직업과도 관계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에 관계된 일을 했을 때입니다. 직업의 개념하고 비슷하지만 또 완전히 100%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토는 뭐냐? 건축, 토지, 부동산, 경매, 또 농업, 창고. 왜냐면 토는 우리가 진술충미가 재고, 그러니까 재고라는 것은 재물의 창고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재고가 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창고 관련 이런 거, 또 종교가 화개살이 있기 때문에 또 부동산 임대업, 또 사회복지, 어쨌든 남을 도와주고 뭐하는 그런 쪽, 그리고 베푸는 쪽, 그래서 사회복지 이런 쪽에 관계된 일을 했을 때 그런 사업을 했을 때 돈이 된다는 겁니다. 금은 기금속이나 철강, 자동차 관련, 자동차 판매, 매매, 또 검찰, 군인, 경찰, 왜냐면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금기는 숙살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 힘 이런 거고 또 미국과 서양 그쪽에 관계된 일을 하면 좋다는 거고 글로 뭐 이사를 간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그런 회사에 관계된 일을 한다든지 은행은 또 쇳덩어리 금 뭐 이런 것도 다 돈이잖아요. 정치인은 힘과 권력이기 때문에 또 정치 평론 그리고 헤어 디자이너 왜냐면 가위를 만지고 칼을 만지기 때문에 정육점이나 대장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수많은 일들이 있고 수많은 직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서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렸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수에 관계된 것은 수라는 것은 유통을 흐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통 관련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연구 개발 열심히 연구하고 차분하게 냉정하게 뭐 할 수 있는 또 종교가도 괜찮습니다. 토하고 같습니다. 비슷함은. 그리고 해운 수산 또 북쪽에 관계된 일 사우나 온천 카페 음식점도 고깃집이나 화덕이 있는 것보다는 뭐 냉면이라든지 아니면 탕 종류 물과 관계된 또 해외 수산 뭐 이런 것도 수산과 또 관계된 거니까 횟집 이런 것도 괜찮겠죠. 횟집 관련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수육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로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개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또 검찰 경찰보다는 법원은 차분하게 해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법자를 보면 물수변에 갈거자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법원 쪽이 검찰이나 경찰 쪽보다는 수가 더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 재물과 직업에 관계된 거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약간 직업과 재물은 연관성이 있지만 내가 재성이 어떤 오행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일, 그 일과 관계된 일을 했을 때 훨씬 더 돈벌이가 좋고 빨리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오늘 이 내용은 좀 더 디테일하고 세분화시켜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냥 재성을 뭉뚱그려서 하기보다는
오행에 따라서 이제는 분류를 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맥을 짚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재물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재물이 아니다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드렸고요. 직업과 연관성이 있지만 일단은 재물 쪽으로 해서 말씀드렸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